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 트래블 테크, 아트 테크, 스포츠 테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투자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2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세션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투자한 트래블 테크, 아트 테크, 스포츠 테크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테크 기업, 스마트 호텔 플랫폼인 사스 기업인데요. 두앗, 또 캠핑 모빌리티 오토 플랫폼인 메이크웍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호텔 예약 서비스 메이타이, 또 여행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인 와이리, 또 AI GPS 기반의 SNS 친구 매칭 플랫폼인 위아프렌즈, 또 아트테크는 컨텐츠를 포함해서 저희가 8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퍼스널 컬러 추천 기술인 컬러버랩, 또 온라인 예술 커머스 플랫폼인 뚜누를 운영하는 아트라미, 또 이오 스튜디오는 다 아시죠? 그리고 AR 기반의 영상 창작 솔루션 DLU2, 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커뮤니티 플랫폼 빌리오, 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로버스 커스텀 오토 플랫폼인 로보트리, 또 딥페이크 기술을 개발한 폼즈, 또 셀피 기반의 사진이나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SOC까지 아트테크는 8개를 투자했습니다. 스포츠테크는 저희가 스포츠 펀드를 2년 연속 모태펀드 유치할 정도로 활성화시킨 분야인데요. AI 운동 게임 플랫폼인 데브리언 리밋, 또 센서 모듈 기반의 골프웨어 런샷, 또 운동 코디네이터 마크 앤 사이먼, 또 정기 구독형 골프 레슨 플랫폼인 또 매칭 플랫폼인 바틀, 또 신체 정보 기반의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 케어 얼티밋 포텐셜을 운영하는 어센트 스포츠, 또 헬스 트레이너 착한 사람들 컴퍼니는 저희가 팔로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격 교육장 택티컬 스쿨을 운영하는 택티컬 리스트, 그리고 스마트 그룹 운동 프랜차이즈 피스트를 운영하는 팀 PC7, 그리고 스마트 테니스 예약 매치 플랫폼 플레저까지 이렇게 9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트래블 테크와 아트 테크, 스포츠 테크를 저희가 작년에 투자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는요. 캠핑 크리에이션, 또 캠핑과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트래블 사스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두앗이 대표적이죠. 또 인플루언서 및 SNS 매칭 서비스, 또 초개인화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1:1 맞춤형 스타일 테크 추천, 또 디지털 트윈과 딥페이크 기술 기반의 서비스 진화, 또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된 스포츠 테크.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스포츠 펀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종목별 인공지능 경기 매칭 서비스 활성화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 1 또 패널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스탠다드의 이종건 대표님, 조이시티의 강민구 이사님, 또 컬러버랩의 김조성 대표님, 아트라미의 김현태 대표님, 어센트 스포츠의 신하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조성 대표님, 저희가 작년에 이제 투자한 이 스타일 테크 또 아트 테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컬러버랩 소개와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컬러버랩 김조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피부톤에 맞는 컬러 매칭 스타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컬러 매칭이라는 게 이제 저희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스타일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137개국 이상에서 240만 누적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듀레이션 타임도 15분으로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MAU 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20에서 40만 정도 되고 있고, 저희가 또 재방 유저가 50%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DAU 대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링, 컬러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유저 한 분을 습득하는데 100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제품 추천은 현재 하고 있는데, 사람을 묶기 위해서 저희가 SNS 기능을 9월까지를 완료한 다음에 이제는 컬러를 통해서, 피부톤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하고 빠른 단기간 안에 1억 유저를 모아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컬러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저희가 투자한 아트라미 김현태 대표님 회사 소개하고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예술 공간 뚜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트라미 대표 김현태라고 합니다.
저희 뚜노 서비스는 아티스트 분들이 자신만의 예술 브랜드 샵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브랜드 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아트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현재 자사 회원 15만 명 이상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좀 글로벌하게 아트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아트라임은 사실 아트테크 또는 트래블테크로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스포츠테크인 어센트 스포츠 신하종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운동을 할 때 스포츠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무분별한 스포츠 보충제 시장에서 그 니즈를 해결하려고 있는 어센트 스포츠 대표 신하종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초괴이나 스포츠 보충제 구독 및 케어 서비스로 해서 여기 전화성 대표님께 CNT테크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2월에 팁스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헬스케어 사업과 그다음에 커머스 이 두 개로 투 트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운동 목표, 활동량, 체지방량, 근력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포츠 보충제를 신체 생체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현재 국내외 프로구단 28개 구단과 저희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최근에 성과가 좋았었죠. 김은중 감독님이 운영하고 있는 U20 국가대표팀, U23 축구 국가대표팀, 여자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그다음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도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전하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나 관심이 있거나 같이 하고 싶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한번 와주시면은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세션이 저희가 최근에 그 모태펀드를 관광 모태펀드를 유치했고요. 또 스포츠 모태펀드를 유치하면서 사실 엑셀러레이터로서는 지금 최다 모태펀드 유치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대표님은 사실 저희하고 소울 LP로 참여하시면서 또 여러 스타트립 등 그 저희가 같이 만든 투자 조합으로 이 트래블테크에도 투자를 같이 또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엔데믹 시대에 트래블테크 전망이 밝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트래블테크 전망이 얼마나 밝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저 CNT테크 20주년 창립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 개인 투자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제가 한 3년 전쯤이었죠. 전 대표님 처음에 소개를 받고 주말에 한번 그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보육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하시니까 그때 그 회사에 모인 그 창업자들의 어떤 열기, 열정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CNT테크 LP로 참여하게 돼서 투자를 좀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짧은 시간에 CNT테크 LP로서 비교적 많은 기업을 투자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테크 저희도 이제 투자한 적이 있는데 예로서 스타트릭 같은 것 얼마 전에 이제 큰 기업에 어떤 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지금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스타트립이라는 회사를 이제 투자했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마이 리얼트립에 인수가 됐습니다. 사실 스타트업들 간의 M&A도 요즘에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투자를 또 같이 진행을 해오셨었는데 사실 그 대표님께서는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오래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투자하면서 이 증권사에서 상장주를 투자하실 때랑 또 이 스타트업 주식을
투자하실 때랑 뭐 약간 이런 점이 달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두 개를 단순히 비교하자면은 상장 주식을 훨씬 쉽죠. 그런데 이제 초기 투자를 해보니까 이것은 어떤 수익의 관점 말고 다른 것도 좀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수익만을 바라본다면 너무 어려운 투자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 조합에서 투자한 것 중에 팁스의 대부분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면은 뭐 특별히 뭐 저희가 잘 골라서가 아니라 CNT가 워낙 팁스 매칭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 테크에 대해서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악의 코로나 시기도 지났고 지금 다시 엔데믹 시대에서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했던 스타트릭 같은 경우도 벌써 선제적으로 인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트래블 테크하고는 잘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세분화되고 뭐 이런 욕구가 IT 기술과 접목이 된다면은 충분히 고객한테 그 니즈가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팁스 아까 고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팁스 운영사들이 이렇게 팁스 매칭 발표하는 원칙이 운영사,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 대표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발표를 한 30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 팁스 발표 기계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저희 강민구 이사님, 조이시티도 사실 저희의 소울 LP로 참여하셔서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콘텐츠 전반적인 분야에 사실 투자를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조이시티는 게임 회사로서 또 상장이 되어 있고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실 회사인데 이 디지털 트윈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까지 전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시티에서 전략과 투자 업무 담당하고 있는 강민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메타버스라는 소재가 작년까지는 정말 핫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좀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실제로 메타버스를 위해서 여러 기기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그것만큼이 되지 않는다 해서 많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가 맨 처음에 시장을 열었을 때 건식 배틀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장에 한번 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아직은 그때까지는 기기의 스펙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지금 20년째 게임을 만들어 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구현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개발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뭐 스펙이야 계속해서 시간이 발전하면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맞춰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VR 쪽에서는 또 고객들이 하나도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VR이나 메타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헤드마운트 디바이스가 필수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기기들이 500g은 넘어가고요. 심한 거는 800g도 넘어가는 데다가 특성상 카메라가 앞에 달려있는 구조다 보니까 눈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무게중심 문제로 실제로 더 불편한 점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 새로운 이런 플레이어들이 잘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게 같은 게 결국 신기술의 발전은 개선된 기기가 기반이 되어서 일으켜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는 조금 더 기기들이 예전보다 확연하게 개선이 되면서 이 환경을 좀 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VR 기기만큼의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소 제한적이지만 AR을 볼 수 있는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경이랑 똑같이 봐도 될 정도까지 많이 진행을 했어요. VR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쓰기 다소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AR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까지의 디자인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는 현재 가장 많이 팔린 VR 기기는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후속작 메타 퀘스트 3가 나올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 기기들은 앞으로 뚝 튀어나온 부분이 사용감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메타 퀘스트 3는 전작보다 이 부분이 한 50%가량 줄었습니다. 상당히 조작감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서는 애플에서도 비전 프로라고 하는 VR 기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기기는 거의 조작감 개선의 끝판왕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VR 기기를 사용하면 양쪽에 컨트롤 패드를 들고 레이저로 약간 찍어가면서 화를 조작을 하는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안구 방향선을 체크해서 그걸로 이제 포인팅을 대신합니다. 더불어서 컨트롤러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손의 제스처를 인식해가지고 컨트롤을 대용하는 데다가 이런 기기를 쓸 때 제일 불편한 게 텍스트 입력인데 이 부분은 또 음성 인식으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역시 정말 대단하게 애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 좀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소 설레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같은 애플에서 했었던 아이폰 1세대 발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터치스크린 밑에 엄청나게 거대한 키보드가 달려있는 블랙베리류의 스마트폰이 대세였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아이폰 1세대가 발표되면서 그 다음부터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컨텐츠가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더 많은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메타버스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경 하나로 이제 메타버스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강 이사님은 계속 줌으로만 보다가 오늘 실물을 처음 뵀는데 되게 어리시네요. 저 되게 나이 든 분이신 줄 알았는데. 동안이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덕담을 해드렸는데. 네. 누군지 나중에 끝나고 좀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은 김주동 대표님. 저희 사실 컬러버랩은 저희가 최근에 팔로운 투자를 했잖아요. 아까도 사실 논의하면서 팔로운 투자를 제발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문의가 많은데 사실 아까 김성진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파이팅 이러고 끝난다고. 근데 사실 저희도 그런 제안을 받으면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팔로운 투자를 또 오래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전까지 사실 되게 어려웠고 사실 저희 팔로운 투자 이후에 지금 잘 풀려나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플랫폼 기업이란 이유로 투자자들이 대놓고 좀 이렇게 투자를 좀 잘 좀 기피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 얼마나 투자받기가 요즘에 어렵나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투자를 완전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유를 곰곰이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플랫폼사를 운영했던 분들의 그분들이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봐야 돼요. 플랫폼은 뭐 하는 회사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묶어두는 공간을 판매하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우린 어땠죠? 공간을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플랫폼의 본질은 저는 흔하게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컨텐츠 엘리베이터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튜브나 트위터나 이런 거 모든 거 들어가면 우리가 무한 스크롤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디올 매장에 갈 수도 있고 무슨 맥 매장에도 갈 수 있고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걸 가는데 우리는 그런 걸 포기했어요. 그런 공간을 판매하는 걸 포기하고 우리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GMV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적자를 봐서라도 매출을 올리고 그걸로 KPI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금 유동성이 많았을 때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독점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컬리 같은 이제 죄송하지만 기업을 언급해서 그런 케이스를 봤어도 거기서 어쨌든 공헌이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흑자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플랫폼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디지털 전환을 한 거예요. 기존의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그래서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컬러버랩이 저희는 공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무한하게 창출이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디지털 공간은 저희가 모듈화를 하면은 거기서
유저들이 트래픽을 만들 때마다 포스팅을 할 때마다 공간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근데 희소성이 있어요. 왜냐? 유저들이 모이니까. 유저들이 많으면은 거기다가 공간에다가 임대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인스타그램 모델이고, 그래서 거기서 광고 수익을 얻고 그 마진이 큰 게 플랫폼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었고 그게 결국에는 대두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투자가 어려웠지만은 후속 투자를 받았고 저희는 충분히 러너웨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컬러버랩이 그거를 증명하고 저희는 이미 글로벌 유저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시로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부동산 업자입니다. 저희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저희 PF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PF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하나 모듈화 지어두면은 유저들이 모일수록 계속 늘어나는 확장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전혀 나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결이라는 글로벌이 연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망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글로벌 탑 10 기업 중에 아마존, 트위터, 트위터는 이제 빼야겠죠. 뭐 메타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요즘 대두되는 뭐 틱톡도 있죠. 모두가 플랫폼 회사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비전을 저희가 작년에는 잘못했지만은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면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컬러버랩이라는 앱을 쓰시면요, 이렇게 얼굴 찍으면 맞는 컬러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한 500만 다운로드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투자하기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광고비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스타트업 용어 중에 런웨이가 얼마냐는 용어는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늘 런웨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컬러버랩은 뭐 잘 될 거라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이종원 대표님, 사실 저희가 사실 대부분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도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유일하게 대형 개인 투자 조합을 저희 이종원 대표님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소울 LP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P로서 한 40% 참여하고 보통 소울 LP 분들을 60% 유치해서 저희가 펀드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늘 대표님 저희 토요일마다 모여서 스타트업은 여기 어떠냐 이런 토의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토요일에 일을 많이 하니까 전 괜찮은데 늘 이제 토요일날 저희 회사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같이 상의도 하고, 전 사실 그런 모습이 저야 투자자고 그게 제 일이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LP로서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이런 건 좀 알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 스타트업 생태계, 특히 투자 생태계에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전 혹한기가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도 이제 그 투자 경력은 오래됐어요. 뭐 나이도 있고 사회생활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에 있을 때는 그 IP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초기 기업을 접할 기회는 없고 이제 다 커서 이제 상장을 앞둔 기업만 그걸 분석을 하고 이런 업무만 해봤어요. 근데 이런 투자를 해본 지는 옛날 IT 2000년대 버블 때 약간 해봤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안 좋았죠. 끝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엔트하고 했는데, 전 대표님이 일단은 주중에 워낙 바쁘시고 또 뭐 저희들도 스케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이니까 주말에 가서 뵙는 것이 더 편하고 또 식사 시간을 겸해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저희한테는 편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 대표님한테 저희가 직접 컬러버랩도 저희에서 투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 경영진을 만나보는 거는 사실은 기회가 없고요. 보통은 전 대표님 통해서 경영진의 어떤 성향이 어떠냐, 어떤 자질이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우선으로 보죠. 그래서 그걸 위주로 기준으로 삼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LP로 참여해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 같은 분은 사실 많아요. 많은데 기존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지금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저도 이제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좀 풀리면은 많이 소개를 해 드릴 거고, 또 CNT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구 이사님, 어쨌든 지금 콘텐츠 특히 게임 기반으로 이제 상장하신 회사 상장사 임원이신데, 앞으로 사실 이번 세션이 트래블 테크, 아트 테크, 스포츠 테크 콘텐츠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인데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투자 유치라는 게 결국 회사에서 하는 투자 유치는 결정을 대표님들이 보통 최종적으로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컨텐츠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저를 유지시키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다 보니까 매일 어제 접속한 유저가 오늘 몇 명이 접속했는지, 뭐 지역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매일 분석하고 있는데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유저가 유지가 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유저가 거의 나가지 않거나 또는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유저가 들어오거나. 근데 이 중에서 전자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가 성공 프로젝트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유저를 어떻게 모객할 수 있느냐로 갑니다. 근데 유저를 모객하는 방법은 크게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하나가 있고요. 브랜딩을 통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모객하는 방법이 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유저의 매출 성능이 기반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겨우 모객한 유저가 퍼포먼스 마케팅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붙인 BM 때문에 바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게 되고요. 그렇다고 브랜딩을 하자니 브랜딩은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도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다르게 적어도 수천만 원, 많으면은 뭐 몇억 가지가 최소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브랜딩은 퍼포먼스 마케팅과는 정반대로 트래킹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분석팀이 없으면은 마케팅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회사분들을 만나서 투자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마케팅 없이 컨텐츠가 스스로 유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건 지금 내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 담당자와는 얘기를 하실 때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서비스의 성장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당연히 J커브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 달려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부터는 불가피하게 이제 SI나 좀 더 사업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제 회사와 미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은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SI들은 비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사업의 제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SI 입장에서는 비용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합리성을 판단에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도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왔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왔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로 우리의 계산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 것만고 강력한 이제 보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를 쌓으면 좋은 것이 단순히 이러한 설득에 대한 측면 말고도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너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이 정도. 아무래도 뭐 상장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또 회사 가치 이런 부분들이랑 감이 좋으셔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신하정 대표님은 사실 이 스포츠 그냥 딱 봐도 그냥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스포츠 테크 창업자로서 이 스포츠 테크 기업들끼리 자주 교류가
있죠. 교류가 있다면은 좀 스포츠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한테 이런 걸 바란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물론 저희보다 더 훌륭한 스포츠 테크나 헬스케어 쪽 그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뭐 대표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다른 펀드들 많잖아요. 뭐 저희는 이제 스포츠 펀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화선 대표님 덕분에 투자를 받았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스포츠 펀드가 금액적이라든가 규모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심사위원분들 또한 뭐 다 호불호가 조금 있었던 뭐 이런 사례들도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스포츠업 데모데이를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파트 쪽, 다른 펀드 쪽에 데모데이를 한번 또 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데모데이를 했는데 그 전에 했을 때는 되게 많이 혼났어요. 뭐 이거는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업 데모데이 했을 때는 제가 최우수상 1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스포츠 펀드 쪽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쪽인의 테크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이게 스포츠라는 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딱 세 가지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강, 운동, 역량.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만큼 우리가 건강, 운동, 영양도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살아남은 또 성장한 스타트업도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해외 펠로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룰루레몬이라든가 뭐 미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도 성장을 했지만 이 스포츠라는 부분은 이제는 저희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냥 헬스장 많은 게 다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스포츠 지식 부분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파트도 뭐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스포츠 역사라고 볼게요. 스포츠 역사는 예전부터 저희가 인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헬스나 뭐 스포츠 뭐 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국내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큰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에게 감히 제가 뭐 부탁을 드리는 바는 이 스포츠 테크나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펀드나 결성을 했을 때는 좀 더 저희 뭐 미팅을 한다거나 이제 저희를 뭐 투자를 검토를 했을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어떻게 보면 팁스를 아까 뭐 말씀하셨던데 지금 뭐 투자 상황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 또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런웨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무조건 할 수 있겠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매출도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만들어야 돼. 저희는 이제 신체 생정어 정보를 갖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추적해서 보충제를 추천해 주는 건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버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도 되게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들어보니까 이제 또 투자를 해주시면서 또 팔로우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아마 전화선 대표님이 저희가 또 힘들 때 또 팔로우로 또 투자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초대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이번 연도 말이나 이제 내년 초까지 좀 버티면서 매출이나 뭐 기술, 매출 이 두 가지 쓰면서 공헌이익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뭐 해외에서도 많이 스포츠 쪽 되게 좋다, 헬스 쪽 좋다.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좋게 스포츠 펀드 쪽도 투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은 저희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따가도 소개해드릴 텐데 저희가 투자하고 한 번 더 투자하는 거 팔로우온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팔로우온 투자 작년에도 꽤 많이 했고 올해도 지금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실제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제가 차가 하도 안 좋으니까 차 안 바꾸냐고 물어보시길래 그 돈 있으면 팔로우 투자 하나 더 하겠다. 왜냐면 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실제 그 팔로우 투자는 사실은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은 런웨이가 얼마 안 남았고 이 팔로우 투자를 해도 런웨이가 한 3, 4개월 늘어나면은 정말 힘든 의사결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이런 사실 좀 이 런웨이가 짧더라도 지금 좀 공격적인 투자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트라미의 김현태 대표님, 그 사실 아까 제가 소개할 때도 저희가 이번에 세션이 총 4개인데 다 펀드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 세션은 저희가 저희 주목적 펀드가 관광 펀드, 스포츠 펀드를 활용해서 투자한 세션들인데 되게 안타깝게도 문화예술 펀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아트테크 그리고 트래블테크로도 볼 수 있는 아트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번에 사실 215억 정도 되는 관광 펀드를 조성을 했고 또 문화예술 펀드도 사실 조성을 하고 싶은데 그 저희 단독 힘으로는 어렵고 아까도 이야기한 정부에서 뭔가 모태 펀드로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문체부에 이게 보니까 저희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은 네, 제가 영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어센트 스포츠 신하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펀드는 규모가 그래 작더라도 있지만 저희 아트 쪽은 이제 아직 펀드가 없어서 이쪽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전하신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제 피드백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아무래도 펀드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을 활용한 공간 뭐 꾸미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광 펀드 쪽으로도 BM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예술 분야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말씀처럼 아트테크나 아트 쪽 펀드가 결성이 되어서 저희가 원래의 BM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펀드를 유치할 때도 예술 분야 전문 펀드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가 예술이 일상에서 좀 많이 가깝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도 투자를 유치를 할 때 심사역 분들이나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아트 프로덕트나 뭐 여러 가지 문화 쪽에서 이해를 좀 잘 해주시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는 저희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 수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힘든 점도 조금 많았고요. 또 예술 시장을 좀 설득하는 데서도 평소에 좀 관심이 많이 없으시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팁스도 선정이 되고 또 작년 말에 이제 펀드도 유치를 해서 런웨이나 또 흑자도 앞두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제 주위에 많은 예술 관련 대표님들이 이런 펀드 관련해서 펀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또 여기 예술 분야에서 한 올해 6년 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의 아티스트 분들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거든요. 좀 글로벌하게 아티스트 분들과 좀 경쟁을 해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이제 여기 관련해서 많은 실력 있는 기업들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그 예술 분야 시장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술 분야만 치면은 뭐 아직 많이 다른 곳들보다 규모가 많이 적긴 하지만 순수 미술로 1조 원의 시장을 넘겼고 그리고 이런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예술을 기반해서 뭐 아트 프로덕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거래 마켓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앞으로 예술 관련 펀드를 결성을 해주시면 이런 저희 같은 아트 분야 스타트업과 그리고 한국에 실력이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성장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세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